안녕하십니까. 어른TV의 김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좀 업로드가 좀 많이 느려졌죠?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뭐 접종도 맞고 지금은 이제 2차 접종까지 완전히 끝나서 이제 컨디션이 좀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사실 좀 그 방송을 뭔가 이제 업로드하고 채널을 좀 꾸려나가는 거에 있어서 약간 좀 요새 현타가 좀 왔거든요. 정규 방송에서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이제 뭐 라이브 방송에서 뭔가 속내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기회가 있을 때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좀 이런저런 생각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요즘 좀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나온 지가 조금 오래됐어요. 이거 못 구하신 분들도 꽤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한번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스마일 컴퍼니 모데로이드 라인으로 나온 그랑조 3종 세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작업총 발사! 네, 지금 오픈을 다 끝냈고요. 모데로이드에서 나온 그랑조 3종. 요거는 제가 회기역에 아재 취미라고 하는 그 카페가 있어요. 거기 주인장분이 그런 피규어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라 카페 가면 막 건담들도 엄청 많고 되게 조그맣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공구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구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했고요. 생각보다 되게 사이즈가 크네요. 정확하게 그 스펙 안 보고 샀거든. 그래서 일단은 하나하나씩 박스 아트 보면은 우선은 그랑조입니다. 뭐 제일 메인이죠. 사실 얘 때문에 이 그랑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그랑조 같은 경우는 저는 피규어가 많이 없기는 한데 이제 예전에 리뷰했던 그 센티넬에서 나온 그 그랑조만 있고 피규어가 많이 없기는 한데 저는 이 그랑조라는 제품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뭔가 로봇이나 이런 애들 이제 제품화 돼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은 회사마다의 어떤 특징들이 있죠. 리파인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야 이 회사가 제일 잘 뽑았다. 이게 뭐 궁극의 뭐 철인이다. 궁극의 고라이온이다.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뽑은 제품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그랑조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뭐 이게 궁극의 그랑조다.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왜냐하면 이 만화 자체가 워낙에 이 로봇이 변신 기믹도 있는데다가 비율도 특이하게 나와서 만화 원형 그대로 뽑으면 사실 비율이 똥망이에요. 너무 짜리몽땅하고 그래서 이제 리파인을 해놓고 나면은 어디 거는 또 너무 길쭉해. 그럼 또 이건 나의 그랑조가 아니야. 약간 이제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그랑조들은 뭔가 다 좀 아쉬운 소리들을 한마디씩 듣게 되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거든요. 요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조립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옆면에는 헤드 모드로 변신을 한 모습이 나와 있고 마법어가 쓰여져 있네요. 다른 옆면도 마찬가지고요. 뒤쪽에 이제 변신한 모양하고 세 가지 다 모아놨을 때 모양, 칼 뽑는 거, 액션 포즈들, 주문 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프로포션이 얼마나 좋을지 기대도 되고 이제 걱정도 되는데 한번 이따가 조립을 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딱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색깔은 잘 나온 것 같아요. 이펙트로 들어있고 이건 포세이돈이죠. 그냥 전면에 그냥 포세이돈 간단하게 이제 나와 있는 모습이고 일러스트 보통 뭐 피규어 사진을 넣는다든지 하는데 요건 이제 일러스트로 진행을 해놨어요. 역시 옆면에는 포세이돈의 마법진, 반대편면도 마찬가지고요. 자, 뒷면 보시면은 역시 그랑조와 마찬가지로 이 세 명이 다 모여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취할 수 있는 포즈들 이런 거를 해놨대요. 역시 색깔 굉장히 좀 쿨하게 잘 뽑아놓은 것 같고요. 사실 그랑조 제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변신 모드를 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변신이 되느냐, 대두 모드하고 이 모드로 이제 변환을 시켰을 때 얼마나 부드럽게 되느냐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윙자트입니다. 윙자트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역시 일러스트 잘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초록색에 되게 색감이 좋네요. 개인적으로. 역시 옆면에는 윙자트의 마법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뒷면 보시면은 역시 세 마리에 모아있는 모습 나오면서 윈저트 각종 포즈들 나와 있고 헤드 모드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얘네 세 마리를 다 보면 뭔가의 마법 대사 같은데 빛광자가 쓰여져 있는 거 보니까 뭐 빛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마법진인 것 같은데 이거 대사 읽을 수 있는 분은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뜯어서 구성 한번 같이 보면서 다시 얘기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조립을 해볼 거고요. 안에 이제 어떤 게 들어있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조립을 위해서 특별히 하로니퍼하고 사포, 유리 사포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부분 다 비슷하겠죠. 일단 대표적으로 그랑조를 한번 오픈을 해봤고요. 일단은 설명서가 포장까지도 있어. 그리고 각종 루즈들, 부품들이 들어있네요. 색 분할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색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고, 클리어 파츠도 따로 되어 있네요. 이거 이제 스탠드겠죠. 마법진 스탠드가 들어있는 걸로 보이고요. LD 카이저의 칼날 불꽃 감기는 부분도 클리어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스티커가 간단하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다행히 제가 싫어하는 습식 데칼은 아닌데 핀셋이 좀 필요하겠네요. 변신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 놓은 설명서가 따로 한 장이 들어가 있고요. 조립 설명서는 컬러로 부품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차례차례 잘 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되게 컬러풀하게 잘 나와 있네요. 우선 구성 간단하게 보실 건데요. 어차피 지금 조립식 프라모델이기 때문에 뭐 구성이 엄청나게 다양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랑조 먼저 보시면은 그랑조 본체 하나 들어가 있고 평범한 LD 카이저, 그리고 뭔가 이제 그 마동력을 두른 LD 카이저, 마법진 모양의 스탠드, 교체용 손목이 3쌍, 그 LD 카이저를 꺼낼 때 뭔가 이제 이펙트를 사용하는 이펙트 구체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아쿠아비트 본체 하나, 그리고 웨이브 카이저의 손잡이가 두 형태가 들어가 있어요. 합쳐서 길어진 손잡이하고 합친 짧은 손잡이, 그리고 역시 마법진 형태를 한 스탠드, 교체용 손목이 3쌍 들어가 있고요. 얘는 별도의 이펙트 파츠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 원작 만화에서도 이 포세이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괄시를 받거든요. 얘는 물 없는 데서는 아예 못 나타나기 때문에 그 주인공 기체인 그랑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물에 파도가 쳐도 나타날 수가 없어서 그 잔잔한 호수가 필요한데 달나라에서 잔잔한 호수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등장을 거의 못하는 되게 괄시받는 기체인데 왠지 이펙트가 없으니까 프라모델에서도 뭔가 괄시를 받는 기분이 드네요. 다음은 마지막 우리 바람의 마동왕, 국내에서는 피닉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윈자트입니다. 역시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활, 슈트룸 카이저, 마법진 모양의 스탠드. 이 스탠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다른 것들하고 다르게 여기 이 본체를 받칠 수 있는 받침대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하부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을 다루는 캐릭터인 만큼 교체용 손목 중에 이렇게 화살을 쏘는 손목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 있는 구멍에다가 슈트룸 카이저의 활을 꽂아서 고정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관절 구조나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가동은 대표적으로 그랑조를 통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보면은 우선 헤드 가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로 이만큼 꺾이고요. 아래로 이만큼 꺾입니다. 뒤에 약간 이제 구조상 뭔가 나와 있어서 걸릴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설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머리를 밑으로 이제 집어넣을 때도 걸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살려서 가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깨 같은 경우는 이 구조가 약간 이제 다른 애들하고 그랑조하고 좀 다른데, 그랑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기믹이 있어요. 어깨 설계가 튀어나오는 기믹이 따로 설계가 되어 있는 반면에 포세이돈 같은 경우 앞으로 튀어나오는 기믹이 따로 없습니다. 단순히 볼관절로만 되어 있고요. 피닉스 같은 경우도 별도로 튀어나오는 기믹 없이 볼관절로만 앞으로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살짝 구조들이 다르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팔은 기본적으로 위로 상당히 많이 들리는 구조입니다. 특히 그랑조 같은 경우 이제 팔을 고정하는 부분과 움직이는 부분이 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수가 있고요. 포세이돈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좀 걸리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옆으로 이제 90도 정도 들 수가 있죠. 피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깨 날개에서 좀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90도 이상씩은 다 들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동성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팔 횡기믹이 당연히 이쪽에 심어져 있고요. 그랑조의 경우는 이 하박부에 별도로 또 횡기믹이 들어가 있어요. 포세이돈 같은 경우도 횡기믹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피닉스의 경우도 횡기믹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팔꿈치 가동은 90도
90도 이상, 한 75도, 85도 정도 꺾일 수가 있고요. 손목가동은 그냥 단순한 볼관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변신 기믹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그랑조 시리즈의 경우 이제 몸통 자체가 커다란 얼굴로 변하는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뭐 허리 기믹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일단 이제 변신할 때를 대비해서 몸통 쪽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눈이 드러나게 되죠. 이 수염 같은 경우도 아래쪽으로 펼쳐주는 기믹이 있습니다. 포세이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면서 눈이 드러나게 되고 이쪽에 뿔이 별도로 움직이고요. 수염이 내려오는 기믹이 있죠. 피닉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제 돌아가면서 뭐 올라간다든지 얼굴이 이제 드러난다든지 하는 기믹이 있고요. 다리를 보면은 의외로 다리가 굉장히 유연하게 잘 올라가요. 앞쪽에 스커트가 있지만 스커트에 걸리적거리지 않고 그대로 쭉 뻗어 올릴 수가 있고요. 대신에 뭐 허벅지나 이런 쪽에 뭐 별도로 횡기믹을 넣어주지 않은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가격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안해도 될 것 같고요. 무릎은 완전 접힘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변신을 위해서도 완전 접힘은 필요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왔던 그랑조 시리즈의 경우에는 다 무릎 쪽은 완전 접힘이 됐었죠. 발목각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좋은 편은 아니기는 한데 일단 좌우로 이 정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앞뒤로는 이 정도 각도거든요. 다리가 위로 들리는 기믹은 없고 밑으로 변신할 때 밑으로 굽히는 기믹이 있고요. 특히 이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그랑조 시리즈를 변신시킬 때 다리를 이렇게 뒤로 접어놓으면 다리가 뒤로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그랑조들 같은 경우 관절 낙지 같은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애매했었는데 지금 이 모데로이드의 그랑조 같은 경우는 발 밑부분에 이렇게 별도로 훅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뒤로 접어서 꽂을 때 이 훅을 사용해서 등 뒤에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어서 변신 모드로 만들어놨을 때 다리가 뭐 뚝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고정이 된다라는 거, 그게 이 시리즈의 특징입니다. 네, 오늘 보실 제품 구스마일 컴퍼니에서 나온 모데로이드 그랑조 3종 세트 되시겠습니다. 벌써부터 리뷰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아마 요 근래 나온 제품들 중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이 그랑조라는 작품 자체가 특히 우리 세대들에게는 추억으로 남아있는 작품이라는 얘기겠지요. 예전에 한번 센티넬판 그랑조를 통해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989년작으로 원제는 마도킹 슈퍼 그랑조트입니다. 한국에서는 슈퍼 그랑조라는 이름으로 89년도에서 90년도에 걸쳐 비디오가 먼저 출시가 됐었어요. 저도 비디오 가게에서 이게 나온 걸 본 기억은 있는데 왠지 좀 낯설어서 빌려보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해외 문물이 슬슬 개방되고 있을 시기였는데 그래도 이 로봇물 하면 뭐 철인이나 콤바트라 같은 고전적인 작화가 눈에 익었던 잼민이기 때문에 이 그랑조 같은 깔끔한 작화는 왠지 좀 낯설더라고요. 그러다가 91년도에 SBS가 개국을 하면서 이 방송국 홍보의 일환으로 타 방송국들하고 차원이 다른 만화들을 방영하기 시작을 해요. 초창기의 SBS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정권의 입김에 맞춰서 잘 보고 있던 만화도 중간에 끝내버렸던 이 다른 방송국들하고 다르게 뭔가 신세대적이고 깔끔한 작화를 가졌던 만화들을 엄청 수입해서 틀어줬는데 이게 완전 신세계였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통키나 슈토리 같은 거 말이죠. 바로 그 SBS에서 1993년 8월 배트맨의 후속편으로 편성해서 매주 월화 5시 40분에 공중파 방영이 시작이 됐는데요. 뭔가 엄청나게 깔끔한 작화에 그 일본 특유의 모에모에한 캐릭터, 환타스틱한 마법 세계가 버무려지면서 거기에 뭔가 이렇게 길쭉길쭉했던 어떤 슈퍼로봇들과는 다르게 짜리몽땅한 캐릭터와 이 메카닉 디자인, 마치 일본의 JRPG 같은 스토리 구성 등을 통해서 우리들의 만화 보는 눈을 한층 높여버렸죠. 이 그랑조와 마신영웅전 와타루에 대한 비교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게 왜 기억이 안 나나 했더니 이 마신영웅전 와타루는 일본에서는 그랑조보다 이른 88년도에 방영이 됐지만 한국에서는 투니버스 채널을 통해서 최초 방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위성방송을 설치하지 않았고 또 이게 공중파에서는 KBS2에서 슈퍼싱싱캅이란 이름으로 그랑조보다 뒤에 방영을 했거든요. 근데 93년도에 이미 그랑조를 통해서 이런 작화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일단 저한테는 작화가 신선하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93년도면 이미 저의 질풍노도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을 무렵이라서 이 슈퍼 싱싱캅이라는 무슨 코흘리게 유치원생들이 싱싱카나 타고 볼만한 그런 유치뽕짝한 이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봤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슈퍼 싱싱캅이나 슈퍼 그랑조나 뭐 별 차이도 없구만 뭘. 아무튼 이게 사람이 이 먼저 접한 문물이 더 임팩트가 크게 남거든요. 일본에서는 바이오맨이 먼저지만 우리에게는 후레쉬맨이 전대물의 원조인 것처럼 말이죠. 아마 그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와타루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그랑조 시리즈는 와타루랑 비교하면 일본에서는 그다지 재미는 많이 못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그랑조의 특징으로는 우선 이 주인공들의 특징이 기체의 특징이랑 하나도 안 맞는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 그랑조는 100m를 5초 안에 주파해야 탑승이 가능한데 이 그랑조의 파일럿인 강민호는 일개 닌겐이라서 불가능하죠. 오히려 포세이돈, 그러니까 아쿠아비트의 파일럿 라비가 이 큰 귀 부족이기 때문에 100m를 5초에 주파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 이 포세이돈은 물에서 나오는데 큰 귀 부족은 토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을 싫어해요. 토끼는 물 마시면 죽습니다. 우리에게 또 피닉스로 알려져 있는 저 윈저트의 경우에는 바람의 마동왕이기 때문에 뭔가 좀 가벼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누가 봐도 힘케인 가스가 탑승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용이죠. 이게 마치 저 게타1을 벤케이가 조종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공들 외에 구리구리라고 하는 굉장히 모해모해한 이 해당 작품을 대변하는 캐릭터를 따로 넣어줬다라는 건데요. 이게 특이한 게 대부분의 일본 애니의 경우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역할을 하는 섹시 캐릭터가 존재하면서 그 캐릭터를 통해 여러 가지 서비스 씬을 보여주거든요. 뭐 샤워 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판치라라든지 다분히 그런 일부러 넣는 컷들이 존재를 하죠. 근데 이 그랑조에서는 그 역할을 주인공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동족 쪽에서 합니다. 대신 이 주인공 쪽에서는 이 구리구리가 뭐 아기 기저귀 같은 빤스를 입고 나와서 뭐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마법으로 당근이나 잔뜩 만들어내는 민폐를 끼치게 되는데 이게 또 천진난만한 어린애라 마냥 미워할 수도 없는 되게 오빠팸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버려요. 참고로 저는 편식이 무척 심한 아이였습니다만 무려 20대에 이르러 백수 시절에 이 그랑조를 1화판으로 정주행하면서 이 구리구리에 빠져서 당근을 먹게 됐다는 걸 실토하겠습니다. 한 청년의 야맹증 방지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우선 새 기체 페이스 모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포징은 당연히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저렇게 세워두면 문제점이 좀 있는데 이게 조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완성품처럼 딱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스탠드에 저렇게 꽂아두면은 약간 앞쪽으로 좀 삐딱하게 전시되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다음은 마동왕 모드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모습은 한번 보고 가야 되니까 말이죠. 전반적으로 프로포션은 굉장히 잘 빠진 모습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듯 사실 이 그랑조라는 메카가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참 독특하고 짜리몽땅하고 이쁜데 실체화 시켜놓으면 이게 참 뭐랄까 뭐 독특, 이쁨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짜리몽땅만 남은 난쟁이 똥자루거든요. 이 비율이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 원작 반영을 하면 완전 짜리몽땅해지고 리파인을 하면 뭔가 그랑조 같지 않고 2010년 고토부키아에서 모델화된 이후 굉장히 여러가지 라인으로 모델화가 되긴 했는데 아마 제일 활발했고 유명한 게 메가하우스 쪽의 베리어블 액션 브랜드죠. 이것도 괜찮기는 했는데 도색 불량하고 관절 문제가 거의 전 제품에 다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2020년에 센티넬판도 나왔고 그 그랑조에 이어서 포세이돈과 피닉스의 발매도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는 했는데 이 센티넬판은 또 고관절 쪽이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그랑조보다 길게 조형이 됐다라는 느낌도 좀 있고 이거는 제가 다음 씬에서 이 센티넬판하고 지금 이 모데로이드 그랑조 둘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발표되면은 단시간에 프리미엄이 형성돼가지고 가격도 만만치가 않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나온 제품도 없는 이게 참 구매가 애매하지만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이 수집 라인이 또 이 그랑조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게 개당 4,200엔이죠. 완성품은 아니고 프라모델이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관절 그리고 가동 거기다가 풀 색분화를 실현시킨 요 3종 세트가 한꺼번에 나왔다라는 거죠. 요 제품에 참 90년대 키드들이 완전히 눈이 돌아갈 만 합니다. 네, 뭐 크게 들어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거 안 보여드리면 아쉽죠. 마동왕들의 무기를 각각 들려봅니다. 우선은 정의의 검 LD 카이저. 예. 요거 소환할 때 쓰는 마법이 그 지크가이 프리즈 그거죠. 요 LD 카이저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들고 있는 요 노멀 상태일 때 하고 그 마동력이 발휘되는 상태가 있고요. 누가 봐도 두 번째 버전이 더 멋있죠. 예,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네, 1도 양단 정의의 컵 LD 카이저 마동력이 발휘된 상태로 바꿔봤고요. 일단 양손 잡기는 가능은 한데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저게 참 잘 나오긴 했는데 그 라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LD 카이저 손잡이 쪽이 엄청 약해요. 물론 전반적으로 그 플라스틱 재질 자체가 좀 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조립하는 과정에서도 그 암스핀을 맞추기 위해서 살짝만 압력을 가해도 바로 이제 판에 금이 가거나 허옇게 뜨는 일명 백화 현상이 엄청 심하거든요. 조립하실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 그게 뭐 주의한다고 되겠어요? 일단 한두 군데 정도는 이제 허옇게 뜨고 나서야 아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하죠. 네, 다음에는 피닉스로 알려져 있는 윈저트의 슈트름 카이저입니다. 독일어로 바람의 황제라고 하는 뜻이래요. 사실 이게 바람만 사용하지는 않고 저 화살을 쏘면 바람과 번개를 같이 사용을 하는 마동왕입니다. 근데 뭐 파일럿인 가스를 생각을 하면 용이 화살보다는 철퇴를 써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피닉스 윈저트 같은 경우 참고로 모델화 했을 때 제일 원작이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원작에서는 저 팔이 비정상적으로 가늘게 그려지는데 그걸 그대로 모델화하면 그 저렇게 변신을 시켰을 때도 팔이 너무 가늘대요. 그래서 저 팔을 살려가지고 모델화를 시키면 필연적으로 페이스 모드가 넓적해지기 때문에 원작보다 훨씬 대두처럼 그려진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포세이돈의 웨이브 카이저를 들려봅니다. 저게 이제 분리해서 쌍칼로 쓸 수도 있고 하나로 합체해서 양쪽에 날이 달린 형태로도 쓸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더 멋있네요. 아무튼 이 포세이돈은 이게 참 그 새 마동왕 중에서도 가장 불러내기 힘든 놈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냥 물만 있으면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물결 한 점 없는 잔잔한 물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니 무기 이름이 웨이브 카이저인데 물에 파도도 치면 안 되는 그 극악의 조건이라서 일단 불러내기도 빡신데 더 빡신 게 뭐냐면 얘는 물의 마동왕이라 수중전이 특기일 게 뻔한데 이 로봇이 수중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를 가진 물이면 그게 결코 잔잔할 리가 없거든. 이쯤 되면 그냥 나오지 말란 얘기인가 싶은데 그게 맞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기체에 비해서 이 포세이돈이 곡선이 많은 복잡한 디자인이라 그리기가 힘들대요. 다음은 센티넬의 그랑조하고 좀 비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일단은 페이스 모드 같이 보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 대략 크기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뭐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센티넬 쪽이 광빨도 좀 있고 뭐 당연히 가격 차이가 몇 배는 나니까요. 이뻐 보이는 거는 센티넬 쪽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대신 뭐랄까 저렇게 저 페이스 모드일 때 이게 모든 그랑조들의 문제점이지만 저렇게 뒤로 넘긴 다리 쪽이 정렬이 안 되고 흐트러지는 거는 좀 짜증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 모데로이드는 그 상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요. 또 센티넬 쪽이 덩치도 덩치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길게 나왔죠. 이게 얼굴 모드로 바꿔놔도 저렇게 보시면 얼굴이 좀 길고 늘씬한 느낌이 좀 있어서 약간 어색해 보인다라는 평가도 발매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이 모데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리파이는 됐지만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 안 드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변신 상태를 보면 저도 지금 변신을 시키면서 알았는데요, 그 어깨를 제외하고 이번 모데로이드랑 센티넬이 관절 구조가 동일하네요. 서로 참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그랑조 제품은 제가 안 만져봐서 다른 것도 다 동일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LD 카이저 양손잡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잡아봤는데요, 일단 센티넬, 모데로이드 둘 다 양손잡기는 됩니다. 1도 양단 LD 카이저 자세죠. 근데 지금 보시면 LD 카이저의 형태 자체가 차이가 좀 있어요. 센티넬 쪽 LD 카이저가 좀 더 검 하단 쪽이 얇고 늘씬한 느낌이 있죠. 모데로이드 쪽은 좀 통통합니다, 검이. 그리고 검 날개 부분도 모데로이드 쪽이 좀 더 옆으로 퍼진 상태예요. 저게 원래 애니에서는 저 날개가 움직이거든요. 펴지기도 하고 접히기도 하고 해서 저 부분에 이제 상대의 검을 끼워서 접어가지고 이제 칼날을 부러뜨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제품에서도 그 재현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플라스틱 재질이 엄청 약해요. 저게 그 백화 현상이 엄청 쉽게 생기는데, 특히 저 칼 손잡이, 모데로이드 거 저거 엄청 얇아가지고 자꾸 저 칼 꼈다 뺐다 하면 엄청 허옇게 뜨거든요. 제 생각에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특히 저렇게 쥐는데 좀 무리가 가는 양손잡기 같은 경우는 손잡이의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저러다가 언젠가 제 허리꼴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스마일 컴퍼니 모데로이드 그랑조 3종 세트 같이 보셨고요. 사실 가격대가 가격대이니만큼 기존에 나왔던 완성품들처럼 엄청 막 튼튼한 퀄리티 같은 걸 기대하기는 조금 오바가 있습니다만,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가동력 준수하고 조형도 굉장히 잘 빠졌고요. 또 다리를 고정하는 부위 등 나름 그동안 나왔던 제품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았고, 또 특히 관절부 같은 경우 처음 기획했을 때하고 다르게 더 튼튼한 재질을 사용을 해서 발매를 시도하는 등 최대한 구매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이 불편하지 않을까를 많이 고려했다라는 점에서 점수를 주고 싶어요. 프라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먹선 정도만 조금 이렇게 넣어줘도 또 퀄리티가 확 사는 데다가 10만원대 가격에 그랑조 3종을 다 구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비록 조립식이지만 그런 제품이 나와줬다라는 거는 꽤 구미가 당기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개별 가격으로 봤을 때는 4,200엔, 그러니까 44,000원인데 이게 엄청 막 RG급도 아니고 난이도도 그냥 평범한 HG급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인피니티 시리즈 정도나 돼야 한 4만원대 가격이 책정이 되고, 건담류 같은 경우는 HG급이라고 하면은 한 만원, 2만원 수준인데, 지금 쭉 퀄리티를 보셨지만은 퀄리티는 진짜 좋아요. 게다가 이게 그랑조 세트다, 그게 10만원대다 하니까 이게 가격이 좋다, 이런 평가들이 대부분인 건데, 이게 그랑조 세트다 라는 거를 빼고 그냥 프라 하나에 44,000원인데 백화현상 잘생기고 조립할 때 부러지기 쉽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게 좋은 가격일까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랑조를 이 가격에 모아서 장식하는데 10만원밖에 안 들었다 하면 만족도가 채워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색분할 잘 돼 있고 가동 나쁘지 않고 변신 등 구매자의 편의를 잘 고려한 제품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고, 백화 현상이 심하고 변신 기믹이 완전하게 재현되지는 않았고 엄밀하게 개당 가격이 싼 편은 아닙니다 하고 말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장단이 좀 확실한 제품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피규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어른의 TV 여기서 끝!